노인 사망 1년 전 몸이 보내는 신호의 정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 5가지를 전부 공개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60대 중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6개월 전 그분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분은 그 신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겁니다. 저는 올해로 57살입니다. 31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단지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학 병원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병상에서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제가 직접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려니 아버지가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그냥 좀 쉬시면 되겠지. 만약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알고 계시다면 적어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환자분 1247명의 기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7%가 1년 전부터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 신호를 알아챈 경우는 겨우 16%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 꺼립니다. 재수 없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 몸에 변화가 생겨도 괜찮아지실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 이렇게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31년간 진료실에서 봐온 바로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분명하고도 일관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신다면 최소한 마지막 1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이런 말씀 하시나요? 밥맛이 없어, 먹기가 싫어, 배는 안 고픈데 이건 단순히 입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85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4개월 사이에 7kg이 빠졌어요. 그요? 평생 식탐이 많으셨던 분인데 요즘은 한 숟가락 떠들이기가 전쟁이에요. 혹시 위암은 아닐까요? 위내시경, CT, 혈액검사,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6개월 후 그 할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31년간 봐온 바로는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약 78%가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원래 체중의 5%에서 8%가 빠집니다. 60kg이었다면 3kg에서 5kg, 70kg이었다면 3.5kg에서 6kg 정도,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년기에 이 정도 체중 감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육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육이 빠진다는 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82 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해병대 출신답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5개월 만에 8kg이 빠지셨습니다. 아들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 많이 드셔야 해요. 이 보양식 좀 드세요. 홍삼이 좋대요. 이것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드시게 하지 마세요. 대신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그분은 평생 건강 때문에 소주를 멀리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들분이 제 말을 듣고 저녁마다 아버님과 소주 한 잔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소주잔 하나에 평생 못 느껴본 자유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은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마지막 3개월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억지로 밥 먹이느라 싸우지 않고 진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 체중이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 옷이 지금도 맞으신가요?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지 않으셨나요? 얼굴이 예전보다 갸름해지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식욕 부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끝없는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오늘따라 피곤하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좀 쉬세요. 운동을 하셔야 기력이 좋아져요. 하지만 이건 쉬어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닙니다. 작년에 74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신 분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산책을 나가도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하고 저녁 8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인분이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남편이 요즘 너무 피곤해해요. 우울증인가요? 아니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요? 혈액검사, 갑상선 검사, 심장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피로감이 생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이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심장이 약해집니다. 혈액검사는 정상이어도 심장이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힘이 약해지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갑니다. 셋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듭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욕과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해 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환자분께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아버지, 운동 좀 하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더 약해지세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니까, 건강해지길 바라니까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 말이 환자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80세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도 알아요. 애들이 나 걱정해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 근데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마당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그 소리를 못하겠어요.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피곤해하시면 운동을 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기운이 좀 있으실 때 10분만이라도 함께 마당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손을 잡아드리세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편하게 쉬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비타민보다, 어떤 보약보다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3번째 신호입니다. 의식이 과거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이러시나요? 어제 네 할아버지 꿈을 꿨어.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증조 할머니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심.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정신 차리세요. 그 이야기 어제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순간 부모님은 더 외로워지십니다. 지난달에 76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손녀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방에 와서 앉아 계셨대요. 치매 초기인가요? 뇌 검사를 했습니다. 경미한 노화 소견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그 할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엽이라고 현재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혈액이 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제 먹은 아침 식사는 기억 못해도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시기 노인의 50%에서 60%가 돌아가신 가족을 본다고 보고한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임종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세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분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세요. 대신 아버님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실 때 함께 들어드리세요.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들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후 아들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버지 마지막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 고쳐드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그 여행을 떠나세요. 그때 참 힘드셨겠어요.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리고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이러시나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리신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폐렴으로 병원에 자주 가신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작년에 79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해군에서 복무하신 건강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6개월 사이에 폐렴으로 3번 입원하셨습니다. 아들분이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아버지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던 분인데 요즘은 병원이 집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면역 관련 검사를 다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 그분은 가벼운 독감이 폐렴으로 번지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건 노인들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폐렴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죠. 그런데 노인은 다릅니다. 열도 별로 안 나고 그냥 좀 피곤해 하시거나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제 환자 중 81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딸분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요. 아까부터 헛소리 하세요. 제 이름도 못 알아보세요. 응급실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요로 감염이었습니다. 복통도 없고 열도 없었는데 그냥 혼란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노인의 감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잠깐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졸려 하시거나 밥을 갑자기 안 드시거나 이유 없이 넘어지신다면 혹시 감염이 아닐까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과도한 치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강한 항생제를 계속 맞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86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셨어요. 아들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버지를 계속 병원에 모셔야 할까요? 솔직히 아버지가 병원을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어떨까요? 호스피스 간호사님이 집에 방문해서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2달, 할아버지는 자기 방에서, 자기 침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장례식 후 아들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이러시나요? 손발이 차갑다,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하다, 숨을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깊게 쉬신다. 그럼 무척 걱정되시죠? 산소가 부족한 거 아냐.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냐. 작년에 82 새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딸분이 급하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숨을 이상하게 쉬세요. 잠깐 안 쉬다가 갑자기 헥헥거리세요. 손도 엄청 차갑고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오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괜찮았고 심전도도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요. 3주 후 그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규칙적으로 쉬게 하는 뇌의 자동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깊게 쉬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또 혈액순환도 변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 심장과 뇌에만 혈액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발 같은 말단 부위는 혈액이 덜 가게 되고, 그래서 차갑고 푸르스름해지는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순간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야 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그런 조치들이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9 새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셨어요. 아들분들이 의논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모실까요? 인공호흡기를 달아드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할아버님 상태로 봐서는 그런 조치들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의료적 조치가 아닙니다. 방을 따뜻하게 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로 적셔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환자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거든요. 비록 눈을 감고 계시고 반응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둘째, 끝없는 피로감. 셋째, 의식이 과거로 향함. 넷째,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다섯째, 호흡과 순환의 변화. 이 5가지가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신호입니다. 준비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준비라는 게 뭘까요? 병원 예약을 더 잡는 것, 더 비싼 약을 사드리는 것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병원을 더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께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